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부실 허위 논란은 거의 매번 반복됐습니다. 지난 2012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시행한 조사에선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90%가 평가서가 부실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최근엔 임진강 하천정비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이를 작성한 동부엔지니어링이 환경부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35년 이상 시행돼 온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맡기는 사업자가 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현재 작성의 주체가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용역을 맡기는 사업자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사이에서 갑을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용역업체 선정과 대금 지급 등을 중립적인 타기관에 맡겨 돈을 주는 사람이 직접 관여할 수 없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산지관리법의 경우 계약 구조가 바뀐 뒤 부실 조사 문제가 줄었다고 전문가는 설명합니다. 산지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인목축적 조사를 산지협회 통해서 이제 하도록 하고는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역시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틀에 박힌 조사 방법, 부족한 기관과 비용 등은 부실한 조사 결과를 낳는 또 다른 원인입니다. 실제 조사를 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사계절의 영향, 계절별 영향, 수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쭉 봐야 되고 그것도 횟수도 좀 더 여러 번 빈도도 늘려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구조에 있기 때문에 좀 형식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조사가 제대로 이뤄진다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사업 중단이나 원점 재검토 등 강력한 규제를 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을 어떻게든 저감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슈에 불과합니다. 사업은 강행을 전제로 하는 거죠.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특별법을 제정해 최소한의 절차마저도 피해가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특별법을 제정을 하는 의의는 이게 굉장히 중대하거나 급박한 치수 문제와 같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절차들을 다 거치게 되면 너무 기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쉽고 빠르게 이렇게 대형 국책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많이 악용이 되고 있는 게 저는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4대강 사업부터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는데 설악산을 비롯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지관광특구법 역시 특별법 지위로 제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를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원래의 역할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개발 부서에 대해서 지킬 것은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들이 사실은 더 좀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